일본 교토의 150년 전통 료칸이 하룻밤 사이에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인 셰프와 일본인 주방장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SNS를 강타하며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죠. 폐업 위기에 몰렸던 료칸을 살려낸 것은 놀랍게도 된장과 고추장이었습니다. 전통을 고집하던 일본인 여성 셰프가 한국인 남성 셰프를 만나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한일 퓨전 요리의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태풍의 밤 주방에서 싹튼 사랑, 마지막 디너에서 터진 기립박수, 그리고 150년 역사에 새겨진 새로운 전설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토 기온 지구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150년 전통의 료칸 하나노야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사토 아야코는 35살입니다. 그녀는 25살 때부터 이곳에서 10년을 일하며 료칸의 아침 식사를 책임지고 있죠. 이른 아침 5시 30분, 아야코는 평소처럼 주방에 들어섭니다. 오늘은 투숙객이 15명이라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녀가 가스레인지 5개를 동시에 켜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왼쪽 레인지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기름이 과열되면서 순식간에 화염이 번지는 것이죠. 아야코는 당황해서 물통을 집어듭니다. 기름불에 물을 부으려는 바로 그 순간 주방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남자가 뛰어들어옵니다. 그는 소화기를 들고 불을 향해 분사하며 한국어로 외칩니다. 기름불에 물은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0초 만에 불이 꺼지고 주방에는 하얀 소화기 가루만 남습니다. 아야코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그 남자를 바라봅니다. 키가 178cm쯤 되는 그는 38살쯤 보이는 한국인 남성입니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묻습니다. 고맙다고, 당신은 누구냐고 말이죠. 남자는 자신을 이민준이라고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온 한식 컨설턴트라는 것입니다. 료칸 오너인 다나카 상이 자신을 초청했다고 설명하죠. 아야코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오너가 외부인을, 그것도 한국인을 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는 이곳 료칸이 최근 3년간 손님이 30%나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전통만 고집하다가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이 한일 퓨전 코스를 제안하러 왔다고 말하죠. 아야코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150년 전통은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외부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조용히 말합니다. 오너와 이미 3개월 계약을 체결했다고, 내일부터 이 주방에서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아야코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녀는 10년간 지켜온 이곳이 낯선 외국인에게 침범당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날 오후 아야코는 오너를 찾아갑니다. 왜 자신과 상의도 없이 외부인을 들였느냐고 따지죠. 오너는 한숨을 쉬며 장부를 펼쳐 보입니다. 지난달 적자가 800만 엔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야코는 말문이 막힙니다. 오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민준 씨는 서울에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그의 한일 퓨전 요리는 도쿄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고 설명하죠. 3개월만 기회를 달라고, 그가 료칸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부탁합니다. 아야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주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저녁 아야코는 혼자 주방에 남아 설거지를 합니다. 10년 전 25살 때 이곳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오릅니다.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꿈에 부풀어 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죠. 하지만 5년 전 약혼자가 그녀의 요리에는 영혼이 없다며 떠났던 그날 이후 그녀는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전통만 지키면 안전하다고, 새로운 시도는 실패만 가져온다고 믿게 된 것이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칩니다. 그는 료칸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야코가 지나치려 하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아까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내일부터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죠. 아야코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외부인과 협업할 생각이 없다고 3개월 후에는 떠나달라고 말입니다. 민주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료칸 정원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150년 역사에서 나온다고, 그 전통을 존중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전통과 혁신은 함께 갈 수 있다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입니다. 아야코는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납니다. 밤늦게까지 아야코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교토의 야경이 보입니다. 천년 고도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녀는 생각합니다. 정말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요? 자신이 10년간 지켜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합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민준이 주방에 나타납니다. 그는 깔끔한 흰색 주방복을 입고 자신의 칼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아야코는 그를 힐끗 보고는 자신의 일을 계속합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작업대 한쪽을 정리하며 자리를 잡죠. 첫째 날 민준은 주방의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식재료 보관 방식, 조리 순서, 손님들의 식사 시간을 관찰하죠. 아야코는 그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민준이 본격적으로 제안을 시작합니다. 민준은 된장을 꺼내놓으며 말합니다. 이것으로 유자와 조합하면 사시미에 어울리는 소스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죠. 아야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료칸 요리에 그렇게 강한 발효 맛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준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둘째 날에는 고추장 글레이즈를 제안합니다. 와규에 얇게 발라 구우면 단맛과 매운맛이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하죠. 아야코는 더욱 차갑게 반응합니다. 이곳은 한식당이 아니라고, 150년 전통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셋째 날 민주는 김치 발효액을 활용한 전체 요리를 시연합니다. 하지만 아야코는 맛조차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등을 돌린 채 말합니다. 자신은 30년 경력의 장인들에게 배웠다고, 외부인의 조언은 필요 없다고 말이죠.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나흘째 되는 날 긴장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점심 준비 중 아야코가 생선을 손질하는데 민준이 다가와 조언을 합니다. 칼날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더 깔끔한 단면이 나온다고 말하죠. 아야코는 칼을 내려놓고 민준을 쳐다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가르치려 드느냐고, 10년간 이 방식으로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민준은 한숨을 쉬며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작업대에서 똑같은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칼질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빠릅니다. 아야코는 모른 척하지만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향합니다. 민준이 만든 사시미의 단면은 거울처럼 매끄럽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손님이 떠나고 주방이 조용해집니다. 아야코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가려다 민준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혼자 테스트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된장 유자 소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아야코는 문간에 서서 지켜봅니다. 민준은 된장 2숟가락에 유자청 1숟가락, 미림 반 숟가락을 섞습니다. 그리고 가스오부시 육수를 조금씩 넣으며 농도를 조절하죠. 마지막으로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는 만든 소스를 작은 접시에 담고 오늘 남은 광어 사시미 한 점을 찍어 먹어봅니다. 아야코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민준은 놀라며 그녀를 봅니다. 아야코는 어색하게 말합니다. 자신도 맛을 봐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죠. 민준은 기쁜 표정으로 깨끗한 접시에 소스를 덜어주고 새 사시미를 올려줍니다. 아야코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먹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집니다. 된장의 깊은 감칠맛과 유자의 상큼함이 광어의 담백함과 놀랍도록 잘 어울립니다. 강하지만 거슬리지 않고 새롭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아야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보다 조화롭다고 인정하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메뉴들도 같이 테스트해 볼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아야코는 잠시 망설입니다. 10년간 지켜온 자신의 원칙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맛본 그 소스의 감동이 아직 입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여러 재료를 꺼내며 말합니다. 내일 저녁에 5가지 퓨전 소스를 준비해 보겠다고 아야코 상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죠. 아야코는 대답 대신 앞치마를 다시 두릅니다. 그리고 냉장고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해보자고, 어차피 잠도 안 올 것 같다고 말이죠. 두 사람은 밤 11시까지 주방에 남아 여러 조합을 시도합니다. 고추장과 매실청, 청국장과 다시마 육수, 김치 발효액과 생강즙까지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죠. 아야코는 처음으로 민준을 향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민준은 그 미소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정말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납니다. 아야코와 민준의 관계는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여전히 의견 충돌은 있지만 서로의 제안을 경청하는 자세가 생긴 것이죠.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두 사람은 서로의 요리 스타일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민준이 제안합니다. 오늘 작업이 힘들었으니 맥주 한잔하러 가자고 말이죠. 아야코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하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꿉니다. 두 사람은 료칸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가모가와 강변으로 향합니다. 강변의 작은 편의점에서 캔맥주 2개를 사서 벤치에 앉습니다. 5월의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민준이 먼저 캔을 따며 건배를 제안하죠. 아야코도 캔을 따고 가볍게 부딪힙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봅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야코 상은 왜 요리사가 되었느냐고, 언제부터 이 길을 선택했느냐고 묻죠. 아야코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에서 자랐다고, 할머니의 손맛을 보며 요리사를 꿈꿨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21살에 요리학교에 입학했고 25살에 하나노야에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행복했다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이 있었다고 회상하죠.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낮아집니다. 5년 전 이야기를 꺼낼 때쯤이 되자 그녀는 캔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아야코는 5년 전에 약혼자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같은 요리학교 출신으로 도쿄에서 레스토랑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죠. 그는 아야코에게 함께 도쿄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야코의 요리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죠. 전통 일식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모던한 퓨전 요리를 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요리 철학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약혼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야코의 요리에는 재능이 없다고, 평생 시골 료칸에나 박혀 있으라고 비난하며 떠났습니다. 아야코는 그날 이후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실패와 상처만 가져온다고 믿게 된 것이죠. 민준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아야코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신도 서울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했었다고, 아내와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봄날이었고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로 인기를 얻었다고 회상합니다. 아내 지수는 파티시에였습니다. 민준이 메인 요리를 담당하고 지수가 디저트를 만들었죠. 두 사람은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오픈 2년 만에 미슐랭 1스타를 받았고 예약이 3개월씩 밀릴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민준은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3년 전 12월 지수가 식재료를 구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지수의 차를 덮쳤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준은 병원에서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본 후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레스토랑은 한 달간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은 다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주방에 서면 지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요리를 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결국 6개월 후 레스토랑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야코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민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죠. 두 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봅니다. 강물은 1000년 동안 이곳을 흘러왔고 앞으로도 1000년을 흐를 것입니다.
그 영원한 흐름 앞에서 두 사람의 상처는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자신이 일본에 온 것은 도망친 것이라고 하지만 아야코를 만나면서 다시 요리가 즐거워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하죠. 아야코도 대답합니다. 자신도 5년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민준 덕분에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밤 12시까지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죠. 어린 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꿈꾸던 미래에 대해 나눕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흐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순간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야코가 말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퓨전 메뉴를 개발해보자고 오너에게 시식회를 제안해보겠다고 하죠. 민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료칸 앞에서 헤어지며 내일을 약속합니다. 월요일 아침 아야코는 오너를 찾아갑니다. 민준과 함께 개발한 한일 퓨전 코스를 시식회로 선보이고 싶다고 제안하죠. 오너는 놀라면서도 기뻐합니다. 드디어 아야코가 마음을 연 것에 안도하며 2주일 후 토요일로 날짜를 잡아줍니다. 교토의 유명 미식가 10명을 초대하겠다고 약속하죠. 두 사람은 즉시 메뉴 개발에 돌입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방에서 수십 가지 조합을 시도합니다. 전체 요리로는 김치 발효액을 활용한 요리를 선택합니다. 가볍게 발효시킨 배추를 얇게 썰어 가스오부시와 함께 차갑게 내는 것이죠. 상큼하면서도 감칠맛이 깊습니다. 메인 사시미 요리로는 이미 완성도가 높은 된장 유자 소스를 선택합니다. 광어와 참치, 연어 3종을 준비하고 각각의 생선에 맞게 소스 농도를 조절하죠. 민준의 제안으로 위에 얇게 썬 유자 껍질과 통깨를 뿌려 비주얼을 높입니다. 두 번째 메인은 고추장 글레이즈 와규입니다. 처음 아야코가 강하게 반대했던 메뉴죠.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직접 글레이즈 레시피를 개선합니다. 고추장에 벌꿀과 사케를 섞고 참기름으로 마무리하면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납니다. 와규를 구워 이 소스를 발라내면 육즙과 소스가 완벽하게 어울리죠. 디저트는 가장 도전적인 메뉴입니다. 민준이 제안한 녹차 막걸리 샤베트입니다. 아야코는 처음에는 술을 디저트에 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테스트해보니 막걸리의 은은한 단맛과 녹차의 쌉싸름함이 놀랍도록 잘 어울립니다. 식사를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청량감을 주죠. 일주일간의 준비 끝에 첫 번째 완전한 시연을 해봅니다. 오너와 료칸의 중간 관리자 셋이 시식단이 됩니다. 4가지 코스가 차례로 나가고 모두의 표정이 점점 밝아집니다. 오너는 마지막 디저트를 먹고는 눈물까지 글썽입니다. 이것이 하나노야의 미래라고, 전통과 혁신이 함께 가는 길이라고 감탄하죠. 드디어 토요일이 됩니다. 초대받은 미식가 10명이 오후 6시에 도착합니다. 그 중에는 교토 최고급 레스토랑 오너 셋과 음식 평론가 2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야코는 긴장으로 손이 떨립니다. 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우리가 만든 요리를 믿으라고, 분명 감동할 것이라고 격려하죠. 첫 번째 전체가 나갑니다. 김치 발효액을 사용한 냉채 요리를 본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한 입 맛보자 모두의 눈이 커집니다. 한 평론가가 말합니다. 발효의 깊이와 가스오부시의 감칠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고, 전혀 이질적이지 않다고 칭찬하죠. 두 번째 코스인 사시미가 나갑니다. 된장 유자 소스의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한 레스토랑 오너가 광어를 먹고는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생선의 담백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차원의 맛을 더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른 손님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번째 메인인 와규가 나가자 주방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가장 도전적인 메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추장이라는 강한 양념이 와규의 풍미를 압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기의 맛을 끌어올린다고 극찬하죠. 마지막 디저트가 나갑니다. 녹차 막걸리 샤베트를 맛본 손님들은 잠시 침묵에 빠집니다. 그리고 한 명씩 미소를 짓기 시작하죠. 한 오너는 이렇게 평합니다. 전통의 품격에 새로운 생명력이 더해졌다고,
이것이 교토 요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식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난 후 아야코와 민주는 주방에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치고 눈빛이 마주칩니다. 공기가 묘하게 정지한 것 같습니다. 아야코는 얼굴이 빨개지며 황급히 손을 뗍니다. 민준도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돌리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료칸의 원로 주방장 스즈키 상이 오너를 찾아옵니다. 그는 72세로 45년간 하나노야에서 일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료칸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스즈키 상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어제의 시식회는 하나노야의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150년간 지켜온 순수한 일식 전통을 외국 양념으로 더럽혔다고 목소리를 높이죠. 오너는 설득하려 하지만 스즈키 상은 듣지 않습니다. 만약 이 퓨전 메뉴를 정식으로 도입한다면 자신은 료칸과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합니다. 아야코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스즈키 상은 그녀의 스승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10년 전 하나노야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은인이죠. 그를 배신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야코를 보며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것은 아야코 자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며칠이 지나도 아야코는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주방에서는 민준과 함께 일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즈키 상을 찾아가 이해를 구하려 하지만 노장이는 만남조차 거부합니다. 아야코는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가 발령됩니다. 대형 태풍이 교토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료칸은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오너는 투숙객들에게 안전을 위해 대피를 권고하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오후 5시까지 체크아웃합니다. 직원들도 일찍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야코는 남기로 결정합니다. 주방에 보관된 고급 식재료들이 걱정되기 때문이죠. 300만 엔어치의 특급 와규와 2천만 엔 상당의 제철 생선들이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냉장 시스템이 멈추고 모든 것이 상할 수 있습니다. 민준도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아야코가 혼자 남는다는 것을 알고 함께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숙소에서 손전등과 휴대용 랜턴, 비상식량을 가져옵니다. 아야코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민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녁 8시 태풍이 본격적으로 교토를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바람이 건물을 흔듭니다. 두 사람은 주방의 모든 전기기구를 점검하고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죠. 아야코는 식재료 목록을 체크하고 민주는 비상 발전기를 작동시킬 준비를 합니다. 밤 9시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료칸 전체가 어둠에 휩싸이죠. 민준이 재빨리 랜턴을 켜고 비상 발전기를 가동합니다. 하지만 발전기는 냉장고 하나만 겨우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고급 식재료들을 그 냉장고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밤 10시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주방 창문 하나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아야코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는데 민준이 재빨리 그녀를 끌어당겨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두 사람은 즉시 대응에 나섭니다. 민준은 창고에서 방수포를 가져오고 아야코는 목과 망치를 준비합니다. 함께 방수포로 깨진 창문을 막고 못으로 고정시키죠. 하지만 빗물은 이미 상당량 들어왔고 바닥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걸레와 양동이로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끝에 겨우 물을 다 퍼냅니다. 두 사람은 땀과 빗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아야코가 2층으로 남은 식재료를 옮기자고 제안하고 민준이 동의하죠. 무거운 상자들을 계단으로 나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12번째 상자를 나르던 중 아야코가 계단에서 미끄러집니다. 젖은 신발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가려는 순간 민준이 재빨리 달려와 그녀를 붙잡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 중간에서 포옹하듯 아는 자세로 멈춥니다. 랜턴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이 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죠. 아야코는 민준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또 다른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야코 상과 함께 요리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이곳에 온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고백하죠. 아야코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도 대답합니다. 민준 씨 덕분에 다시 요리가 즐거워졌다고,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은 채 한동안 그 자세로 있습니다. 밖에서는 태풍이 여전히 거세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이 고요합니다. 민준이 천천히 아야코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아야코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이죠. 새벽 4시 태풍이 지나갑니다. 두 사람은 2층 작은 방에서 담요를 덮고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말이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교토의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료카는 복구 작업에 돌입합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붕 일부가 손상되고 정원의 나무 몇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아야코와 민주는 밤새 함께했던 일에 대해 어색해하면서도 서로를 더욱 의식합니다. 주방에서 일할 때마다 눈빛이 마주치고 손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뜁니다. 월요일 아침 오너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합니다. 모두가 식당에 모이는데 오너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아야코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오너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건물 전문가의 조사 결과 료칸 건물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초 구조물과 배관 시스템이 위험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태풍으로 약점들이 더욱 드러났다고 하죠.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며 비용은 최소 2억 엔이 든다고 합니다. 오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현재 료칸의 재정 상황으로는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흐릅니다. 오너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한 달 후인 7월 말로 료칸을 폐업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하죠. 150년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직원들 몇 명이 흐느끼기 시작하고 나이든 지배인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닦습니다. 아야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150년 역사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외칩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모두 함께 찾아보자고 호소하죠. 하지만 오너는 쓸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여러 은행과 투자자들을 접촉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민준이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죠. 자신과 아야코가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하겠다고, 료칸을 살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제안합니다. 오너는 회의적이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 안에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예정대로 폐업한다는 조건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야코와 민주는 주방에 모입니다. 두 사람은 즉시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하나노야 페어웰 특별 코스를 만들자는 것이죠. 150년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특별한 디너 이벤트를 열어 화제를 만들고 그것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자는 계획입니다. 민주는 SNS 마케팅을 제안합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하나노야의 이야기를 올리고 마지막 디너의 의미를 전하자는 것이죠. 아야코는 지역 언론사에 연락하기로 합니다. 교토신문과 간사이 방송국에 취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움직입니다. 첫째 주에는 메뉴 개발에 집중합니다. 기존의 퓨전 코스를 더욱 발전시켜 7코스 디너로 확장하죠. 각 코스마다 하나노야의 역사와 의미를 담기로 합니다. 전체는 만남, 전골은 역경, 메인은 희망, 디저트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도록 구성합니다. 둘째 주에는 홍보에 전력을 다합니다. 민준이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에 매일 료칸의 사진과 이야기를 올립니다. 150년 된 건물의 아름다움, 전통 일식의 가치, 한일 퓨전의 새로운 시도를 담은 콘텐츠가 조금씩 화제가 됩니다. 3일 만에 팔로워가 1000명을 넘고 일주일 만에 5000명에 도달합니다. 교토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옵니다. 기자와 사진작가가 찾아와 아야코와 민준을 인터뷰하죠.
전통과 혁신의 조화, 한일 문화의 융합이라는 스토리가 기사화되고 지역 섹션 일면에 실립니다. 반응은 뜨겁습니다. 예약 문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셋째 주 드디어 페어웰 디너 날짜를 공지합니다. 7월 25일 토요일 저녁 6시 50명 한정입니다. 예약은 30분 만에 마감됩니다. 하지만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대기자가 200명을 넘어섭니다. 간사이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요청하고 유명 유튜버 셋이 촬영 허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점점 커집니다. 완벽한 디너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 료칸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두 사람을 짓누르죠. 넷째 주가 되자 둘 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합니다. 피곤이 쌓이면서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깁니다. 어느 날 저녁 소스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합니다. 아야코는 더 전통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는 더 과감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말다툼이 격해지고 아야코가 폭발합니다. 당신은 3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떠날 사람이 뭘 안다고 소리치죠. 민주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자신은 진심이라고 말하죠. 아야코는 눈물을 참으며 주방을 나가버립니다. 민주는 홀로 남아 한숨을 쉽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먹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7월 25일 토요일이 밝습니다. 아야코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합니다. 지난 며칠간 민준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최고의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주방에 들어서니 민준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치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노야의 150년 역사가 걸린 날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전 6시 식재료들이 도착합니다. 최고급 도미와 참치, 와규 특등급 3kg, 제철 채소들이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아야코는 하나하나 검수하며 신선도를 확인하죠. 민주는 소스 재료들을 정리하고 발효액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후 2시 취재진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교토신문 기자와 간사이 방송국 촬영팀, 그리고 구독자 30만 명을 가진 유명 음식 유튜버가 옵니다. 료칸은 순식간에 분주해지죠. 오너는 긴장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직원들은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오후 5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50명의 좌석은 금세 차오릅니다. 교토의 유명 미식가들, 료칸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인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하나노야의 마지막 디너를 지켜보기 위해 온 것이죠. 객석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오후 6시 정각 디너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코스는 만남의 시작이라는 이름의 전체입니다. 김치 발효액을 활용한 냉채 위에 식용꽃을 올린 요리죠. 아야코가 직접 객석으로 나가 설명합니다. 이 요리는 한국과 일본의 첫 만남을 상징한다고, 서로 다른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손님들이 포크를 듭니다. 첫 입을 맛본 순간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한 미식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음미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발효의 깊이와 신선함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다고 중얼거리죠. 유튜버는 카메라를 향해 열정적으로 리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코스는 된장 유자 소스를 곁들인 사시미입니다. 민준이 객석으로 나가 이야기합니다. 이 소스는 아야코 상과 함께 개발한 첫 번째 레시피라고, 서로의 신뢰가 만들어낸 맛이라고 설명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아야코는 주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세 번째 코스는 폭풍 속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고추장 글레이즈 와규입니다. 태풍의 밤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약속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만든 요리죠. 와규가 입안에서 녹으면서 고추장의 단맛과 매운맛이 어우러집니다. 한 평론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이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코스가 연달아 나갑니다. 전통 일식 기법으로 만든 전골과 구이 요리들입니다. 하나노야의 150년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맛이죠. 손님들은 전통의 깊이에 감동하고 다시 한번 이 료칸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취재진은 분주하게 카메라를 돌립니다. 6번째 코스는 미래를 향한 도약이라는 이름의 창작 요리입니다. 한국의 잡채, 기법과 일본의 소바 기술을 융합한 면 요리죠. 민준과 아야코가 함께 객석으로 나가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들의 호흡이 얼마나 완벽한지 모두가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코스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녹차 막걸리 샤베트입니다. 디저트가 나오자 객석은 숙연해집니다. 모두가 알고 있죠. 이것이 하나노야의 마지막 코스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 손님이 먼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힙니다. 디너가 끝나고 손님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기립박수가 5분간 이어지죠. 아야코와 민주는 주방에서 나와 깊이 인사합니다. 오너는 무대로 나가 감사 인사를 하다 목이 메입니다. 150년의 역사를 지켜봐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그날 밤 SNS는 하나노야로 도배됩니다. 유튜버의 영상은 업로드 2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하고 인스타그램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교토신문 온라인판은 특집 기사를 내보내고 방송국은 저녁 뉴스에서 5분간 보도합니다. 하나노야는 일본 전역에서 화제가 되죠. 다음 날 일요일 아침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사카의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연락을 해옵니다. 투자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토시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지원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죠. 오후에는 세 곳의 투자자가 더 연락을 해옵니다. 모두 어젯밤 디너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말합니다. 월요일 오너는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투자자들과의 협상 결과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료칸 폐업은 철회되고 오히려 전면 리모델링 후 재오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환호하고 서로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150년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야코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민준의 3개월 계약이 이번 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료칸은 살아났지만 그와의 이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찹니다. 화요일 저녁 아야코는 주방 청소를 마치고 나옵니다. 민주는 금요일에 한국으로 떠납니다.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개월간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의 화제, 함께 개발했던 요리들, 태풍의 밤, 그리고 마지막 디너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수요일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주방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입을 열지 못합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죠. 아야코는 여러 번 민준을 돌아보지만 그때마다 시선을 피합니다. 오후가 되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녁에 시간이 되느냐고 감오가와 강변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고 부탁하죠. 아야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오후 8시에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저녁 8시, 아야코가 강변에 도착하니 민준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는 2개의 캔커피를 들고 있죠. 아야코가 다가가자 그는 하나를 건넵니다. 두 사람은 3개월 전 처음 이곳에 왔던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강물은 그날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아야코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죠. 민준 씨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고 용기를 내서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민준은 그녀를 바라봅니다. 아야코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어갑니다. 3개월 동안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아야코는 계속 말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밀어냈다고, 변화가 두려웠다고 회상하죠. 하지만 함께 요리하면서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리가 즐거워졌고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민주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아야코가 말을 마치자 그는 빙그레 웃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죠.
그것은 한국행 비행기표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천천히 찢어버립니다. 아야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민준이 말합니다. 실은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고백하죠. 민준은 설명합니다. 한국 가는 표는 편도였다고 말이죠. 애초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교토에 아파트 계약을 했고 일본어 학원도 등록했다고 밝힙니다. 오너에게도 정식 직원으로 남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오너는 흔쾌히 승낙했다고 말합니다. 아야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민준이 아야코의 손을 잡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3년 전 아내를 잃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고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아야코를 만나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당신 옆에서 계속 요리하고 싶다고 함께 하나노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싶다고 부탁합니다. 아야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민준을 바라봅니다.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 포옹합니다. 강변의 벤치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죠.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봅니다. 한참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앞으로 어떤 메뉴를 개발하고 싶으냐고 말이죠. 아야코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계절의 맛을 담은 코스 요리를 만들고 싶다고, 봄에는 벚꽃 요리를,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준은 신이 나서 자신의 아이디어도 쏟아냅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강변에 앉아 이야기합니다. 리모델링 후 재오픈할 하나노야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죠. 새로운 메뉴들, 인테리어 변화, 외국인 손님을 위한 영어 메뉴판까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오갑니다. 두 사람의 눈은 희망으로 빛납니다. 목요일 아침 아야코와 민준은 손을 잡고 료칸으로 출근합니다. 직원들은 두 사람을 보고 환호합니다. 오너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고 말하죠. 이미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말이죠. 주방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리고 모두가 기쁨을 나눕니다. 금요일 원래 민준이 떠나기로 했던 날입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하나노야의 정식 주방장으로서 말이죠. 아야코와 함께 공동 주방장 체제로 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계약서에 사인하고 악수를 나눕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주방에 섭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죠. 민준이 된장을 꺼내고 아야코가 유자를 준비합니다. 3개월 전 첫 번째로 만들었던 그 소스를 다시 만들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발전된 버전으로 말이죠. 작업을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어색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이죠. 민준이 재료를 써는 동안 아야코가 불을 조절하고 아야코가 간을 보는 동안 민준이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마치 10년을 함께 일한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밤 10시 두 사람은 완성된 소스를 맛봅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더 조화롭고 깊은 맛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죠. 150년 전통의 하나노야의 새로운 역사가 더해지는 순간입니다. 한국과 일본, 전통과 혁신,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사토 아야코와 이민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는 더욱 값진 것입니다. 한국의 발효 문화와 일본의 섬세한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듯이 서로 다른 문화가 존중하며 융합할 때 더 아름다운 결과가 탄생합니다. 현재 하나노야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야코와 민준은 공동 주방장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 중이며 예약은 벌써 6개월 후까지 밀려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죠. 한국의 따뜻한 정과 일본의 섬세함이 만나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